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이마트라는 종목이고, 뭐 이마트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앞전에 보시면은 2018년도 초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굉장히 내려왔어요. 뭐 그전에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2016년, 17년 뭐 이렇게 커오면서 자, 이제 한계를 아는 거죠. 시장에서도 이제는 신선식품이나 웬만한 주문들을 뭐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인터넷으로 주문 많이 하잖아요, 다. 그리고 마켓컬리도 있고 신선도 그렇고, 신선이 어려웠었는데 신선까지 글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고 사람들이 그 편의성을 갖다 누리다 보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가치를 매길 때, 적정 가치를 매길 때 PER을 쓰는데 퍼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산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구조적으로 좀 많이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고, 그리고 스타벅스를 인수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가 않았는데, 자, 얼마만큼 얘네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얘네 시가총액은 4조 8천억입니다. 앞전에 제가 마켓컬리 영상이나 뭐 지오소프트 이런 거를 말씀드렸었던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여기에서 신선 배송에 대한 지금 상장 가치를 갖다가 PSR로 때리는데, PSR을 갖다가 5배에서 7배를 지금 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굳이 다른 뭐 기사나 이런 걸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하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거여서 다른 종목에서도. 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얘네 시총은 4조 8천이에요. 지금 굉장히 작죠. 사실상 마켓컬리가 상장하면 5조니 7조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선은 뉴스를 먼저 보고 갈게요. 최근에 있었던 게, 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고 스타벅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돈이 없다 보니까 인수를 이렇게 너무 빨리 했죠. 뭐 근데 둘 다 나쁜 케이스는 아니어서 인수한 건 좀 괜찮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수동 본사까지 매각을 했어요. 이 본사 외에도 다른 이마트 매장들을 갖다가 매각을 하고 다시 재임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약간 이런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 매각 대금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면서 뭔가 사업의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신사옥으로 바꾼다고도 해요. 자,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이게 그렇게 수요 예측에서 잘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자, 4개월 만에, 4개월 전에 회사채를 한 번 더 판 적이 있어요. 앞전에서.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돼요. 진행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은 상품 대금을 갖다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있는 현금이랑 현금을 다 쓸어다가 두 개의 회사를 그만큼 지분을 사다 보니 지금 현재 굴려야 될 그런 자금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얘네들이 사업 개편을 하고 그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면은 당연히 이커머스에서 클 수가 있겠죠. 이커머스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그런 가치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사람들은, 자, 수요 측에서 1.2조 원 이렇게 몰렸죠. 자, 인수자금이 커진 이마트인데, 자, 하지만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1조 원을 갖다 확보를 하죠. 어쨌든 뭐 확보를 잘 했어요. 뭐 이게 안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볼 거는 뭐 다른 기사에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베이 코리아를 우선 3조 4천억에 이제 인수를 해왔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자녀 지분이에요. 이번에 한 번에 인수한 게 아니고 이전에 이미 지분이 있었고 거기에 추가 지분을 갖다 사오는데 우선 1조 3천억을 들였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져왔고,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다른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1조 원에 달하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본사 건물과 토지도 다 매각한 다음에 재임차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자, 얘네가 들고 있는 대략적인 부동산 쪽에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자금이 한 10조 정도는 돼요. 한 10조 가량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전부 다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를 했죠. 최근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근데 자, 이게 중요하죠. 스타벅스 코리아 연결 시 연간 영업이익이 사실상 2배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급격히 상승을 해요. 영업이익이 2배로 늡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하나 넣고서. 자, 그리고
배당금도 300억 원 구매해서 100억 원까지 들어서 뭐 한 400억 정도 이제 때린다는 거죠. 400억. 네. 이 정도 이제 때린다는 거고, 자, 우선은 상장 여부인데,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 여부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게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마트가, 아니, 신세계 쪽에서 지금까지 이런 썰에 대해서 행보들은 그런 거 없다라는 걸로 다 일관되게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뭐 인수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지분 인수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뭐 풍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속 둘러 말했죠. 근데 결국은 다 인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죠. 사실상 이거를 상장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걸 왜 가져왔나 저는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지분의 전체를 산 게 아니에요. 같이 샀던 곳이 싱가포르 투자청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싱가포르 투자청에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상장을 갖다가 푸시할 거예요. 왜냐면 얘네도 상장을 하고 엑시트를 해야 되거든요. 돈을 벌고. 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업 가치를 크게 받겠죠. 아무래도 그 전에 기업 가치를 더 키우겠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오늘 뉴스예요. 8월 5일날 오늘 뉴스죠. 자, 이제 새벽에 보는 뭐 상장 바람이다. SSG닷컴이 있어요. SSG닷컴이 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SSG닷컴이 얘네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죠. 이베이 코리아를. 자, 이베이 코리아 인수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얘네가 상장해봤자 얼마 안 될 거다. 뭐 상장이 어려울 거다. 그리고 상장을 해도 뭐 내년이나 될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오게 되면서 규모와,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가 적자가 아니었었거든요. 흑자를 내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가 맞물리게 되면은 충분히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신선 배송은 계속 호황이죠.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많이들 이용하고 이쪽으로 많이들 건너왔고, 향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사라지고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편리함을 갖다가 사용해 보신 분들이 100 중에 일부는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다가. 자, 그래가지고 내년 초라고 하죠. 내년 초면은 사실상 이제 주관사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마켓컬리랑 겹치죠. 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제 말씀드릴 때 마켓컬리 이제 뭐 그 주관사 PT를 진행을 했었는데, 뉴스를 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주관사 PT 쪽이 그게 좀 있어요.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어쨌든 보게 되면은, 자, 신세계 이커머스 통합법인이 이제 SSG닷컴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린다. 자, 마켓컬리에 상장을 진행을 하려고 주관사 PT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불참을 했어요. 왜? SSG닷컴이 이제 상장한다는 거 알거든요. 이게 관련사다 보니까 양쪽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컬리를 포기한 거죠. 차라리 이쪽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5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얼추 한 7에서 10조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신선식품 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상장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마켓컬리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거죠. 좀 어려워졌죠. 마켓컬리는 좀. 자, 그리고 SSG닷컴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 준비를 이제 뭐 착수를 하는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SSG닷컴은 최근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 증시 입성이라면은 이게 내년 중반도 아니고 뭐 상반기라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내년 초라고 했어요. 초라고 하면은 보통 주관사가 잡힌 다음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도 거의 4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내년 초면은 제가 봤을 때 한 3월로 보게 되면은, 3월까지 본다면은 아무리 늦어도 10월, 11월에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러고 SSG닷컴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매출액은 괜찮아요. 매출액은 1.2조 정도 나오다 보니까 매출액은 괜찮은데 이익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 왜 이익이 낮냐? 쿠팡도 이익이 낮았어요. 적자였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풀필먼트를 갖다가 다 깔고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얘네들은 빠른 상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얘네들이 자기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2018년도에 투자를 받았죠. FI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5년 내에 기업 공개를 갖다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어요.
이런 온라인 시장에 대한 커머스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 5년이면 언제예요? 2023년이잖아요. 1년 정도 땡겨서 내년 초에 하는 게 말이 돼요. 거의. 자, 그래서 내년 초에는 거의 상장을 할 거라고 전 봅니다. 자, 그래서 출범 당시에도 FI들과 계약했던 거는 상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뭐 이제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신세계는 지금 뭐 다 검토 중이고 뭐 풍문이다라고 이걸로 다 일관되게 얘기해서 이제는 이걸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안 속겠죠. 저 정도로 몇 번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인수를 다 진행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SH닷컴은 이제 뭐 새벽 배송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까? 자, 이제 뭐 시장 규모는 뭐 이제 이 정도로 켜졌고, 뭘 말씀드리려고 했었지? 이거는 제가 저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보고서 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얘네가 상장을 하면 그런 몸값이잖아요. 자, 이거 날짜를 보셔야 돼요. 이거 이베이 코리아 인수 전이에요. 2월이에요. 21년도 2월이죠. 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전인데, 자, 이때 SS닷컴의 거래 대금은 4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고 올해 물류 경쟁력 강화에 집중을 하겠다 나와요. 이때 나오는 얘기가 기업 가치 5조를 갖다 추정을 합니다. 사실상 뭐 이제 이거는 거래액이니까 이걸로 보는 게 아니죠. 매출로 봐야죠. 매출액이 여기 있어요. 매출액이 1조 3천억 정도 돼요. 1.3조죠. 1.3조인데 제가 이쪽 신선 배송 이쪽 시장을 갖다가 지금 다른 업체들 다 봤을 때 PSR을 지금 5배 때려요. 자, 곱하기 5 하시면 대충 한 6조 되죠. 6조. 대충 6조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 나왔을 때 5조 추정이라고 했던 게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도 이익이 없거든요, 사실상. 이 적자예요, 적자. 이익 치면 나올라나? 여긴 안 나오네요. 자, 딴 걸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당시에 적자였는데,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본 거예요. 이쪽 산업이 성장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냐. 자, 이게 좀 중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 자, 우선 이거 볼게. 2월이라는 거예요. 2월 달에 1.3조 원 매출액에 기업 가치를 5조 쳐줬다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이제 이베이 코리아죠.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을까? 인수대금은 그거였었고, 자, 여기 있네요. 지난해에요. 이것도 2020년이에요. 매출액이 1조 3천억이에요. 자, 잘 계산해 보세요. 1조 3천억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SSG닷컴이 아까 전에 똑같이 1조 3천억이었어요. 자, 두 개 더해 보시면은 대략 2조 6천억이죠.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올해는 더 늘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요. 여기는 850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자, 이걸 갖다 빼더라도 어차피 SSG 쪽에 적자가 더 심하니까 그냥 적자 기업이라 쳐도, 자, 2.6에다가 PSR 5배 때리면은 대략 10조 원의 상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켓컬리가 5조 얘기 나오고 SSG닷컴이 지금 이제 한 10조가 나와요. 그러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10조라는 가치를 갖다가 어디 적어놓은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10에서 한 12조 정도 보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상장을 한다면은 기준을 갖다 똑같이 매기는 거니까 걔네들을.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셔야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 지분이 얼마인지를 봐야 될 거예요. 이게 보고서가 5월 보고서여서 좀 지분이 달라요. 자, 우선은 이마트의 최대 주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28%. 자, 이제 정영진 이제 하고 뭐 이명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가지고 있는 게 28% 정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이 12% 정도. 자, 해서 뭐 대략 40%는 물량이 굳어 있어요. 한 60%만 지금 이제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계열사를 볼게요. 계열사가 중요한데, 자,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는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예요. 관계자에서는. 자, 보면은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99%, 뭐 조선호텔 이쪽이 뭐 이제 99%, 신세계푸드 뭐 46%. 자, 여기 이게 중요하죠. 스타벅스 코리아 50%예요. 지금 현재는 50% 갖고 있었어요. 이때만 당시에도 5월달에. 자, 이거 보시면 되고, 쭉 뭐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쭉 보시다가 SSG가 어디 있었는데, 제주 소주가 있네. 못 봤네. 이거 얘네 거였구나.
SS닷컴 여기 있네요. 자, 50% 지분을 가지고 있죠. SS닷컴을. 자, 얘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기업 가치가 10조라면은, 자, 10조에 50% 지분을 갖다가 매겨요. 자, 5조죠. 지금 이마트의 시총 자체가 지금 4조 8천이에요. 얘네가 상장 한번 하는 그 순간에 그냥 회계상 지분 가치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회계 장부상에서 이 50%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얘네의 기업 가치가 그렇게 안 쳐주잖아요. 근데 얘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 가치가 주가라는 걸로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살아있는 생물처럼 주가가 막 움직이죠. 그거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얘네가 이만큼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분 평가 이익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S닷컴 쪽은. 자, 스타벅스는 뭐 지금 당장 상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스타필드인데 스타벅스 코리아 50% 갖고 있고 여기에다 플러스 이번에 알파를 갖다 사왔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당장 상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지금 갑자기 이마트가 나오던 이익에 플러스 거의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재무 건전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자회사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어디 갔어? SSG. 어쨌든 SSG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업 영역 자체가 상품을 판매하고 뭐 그런 쪽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 시장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내서 당연히 뭐 물류 비용이나 모든 비용들이 당연히 줄겠죠 다 같이 하면은. 자, 그리고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까? 이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타벅스 코리아를 갖다가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지금 봤던 게 50%였잖아요 지분율이. 자, 근데 이거는 7월이에요. 아까 5월자, 이게 5월자였죠. 이게 5월. 자, 이게 7월이에요. 자, 7월자에 인수했던 금액이 뭐 이 정도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50%에서 최종 지분이 67.5%가 됩니다. 완전히 이제 신세계 거가 된 거죠. 사실상 여기에 싱가포르 투자청이 갖고 있는 게 나머지 일부가 있겠죠. 상장을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바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몇 월까지 체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당해년도인데 당해년도 이걸 우선은 1000억 단기 승인이익이 그러고 전년도가 이제 1300억 정도, 그 전년도는 뭐 얼마야? 1100억 정도, 이 정도 보이네요. 자, 이 정도 사이즈가 이제 이마트한테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러고, 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잖아요. 사실상 쟤네가 이제 상장을 한다 치더라도 지분이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SG닷컴에 대한 지분이 50% 정도 되죠. 50점 몇 %. 어쨌든 완전 얘네 자회사죠. 50이 넘었으니까. 자, 근데 이베이 코리아를 80%의 지분을 가져왔습니다. 금액은 3조 4천억에 사왔고요. 자,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이제 사업상 시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가지고 같이 뭐 이쪽 온라인 시장을 갖다가 이제 파고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은 아까 전에 뭐 뉴스에서 봤을 때 1조 3천억이었었는데 1조 2,400억이네요 대충. 그러고 당기순이익이 대략 500억 뭐 이 정도 써 있네요. 자, 어쨌든 이 정도로 가져왔다는 거고, 그래서 매출에 대한 볼륨은 두 개를 합쳤을 때 대충 2조 6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SS닷컴이 얼마를 아까 전에 했느냐, 뭐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조 3천이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걸로 얘네가 이제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이다 보니까 연단위로밖에 안 나와요. 2020년도 1월에서 12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대략 1조 3천억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영업손실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클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얼마야 이거? 그렇게 안 크네요. 400억? 그러면은 얘하고 아까 전에 이베이 코리아 850억을 더해버리면은 이익회사네요. 오,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하고서 영상 찍다 알았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익회사로서 이거를 갖다가 신선식품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마켓컬리부터 웬만한 모든 회사들은 신선 이쪽을 진행하면서 새벽 배송을 하면서 이익이 나는 회사가 없었어요. 흑자 진행하는 회사가 없었죠, 사실상. 근데 모르죠. 뭐 올해 뭐 이것저것 더 투자를 많이 하고 하면은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상장 가능하다는 점이 좀 중요하게 보이네요. 상장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뭐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ss닷컴이 이 정도다라는 거, 그 데이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던 거고. 자, 이거는 분기 보고서 말씀드렸고, 자, 이마트가 그러면은 지금 이마트가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다 있는데 얘네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업이 만약에 적자면은 저것도 문제죠. 자, 얘네가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자, 보게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너무 많아요. 38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어디였어? 매출에 여기 있네요. 이게 분기인가? 아, 분기네요. 1분기만 이게 들어간 거고요. 자, 이제 분기. 자, 여기다 곱하기 4 대충 때리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1월에서 3월까지고 얘는 1년이에요. 1년. 얘도 1년. 자, 이것만 볼게요. 우선 매출액 자체는 여기다가 4 곱하면 얼추 비슷해요. 얘랑 거의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건 비슷하지 않다잖아. 비슷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굉장히 늘었어요.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우선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자체가 이게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늡니다. 뭐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는 있어요. 매년 늘고 있는 추이예요. 아마도 이게 자회사들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이마트 전체에서 나가는 거를 줄이고 제가 봤을 때 자회사들 나가는 게 성장이 점점 빨라지고, 뭐 스타벅스나 이런 거 지분, 스타벅스도 계속 이익이 잘 나잖아요. 그런 거 지금 50%에 대해서는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서 이익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이 정도. 그 인수 전이잖아요. 이게 5월이면은 이베이하고 얘네들 인수 전인데 이 정도로 이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얼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회사가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러면서 4조 8천억이라는 값어치를 매겼는데 이커머스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정리를 하면은, 우선 차트 말씀드리게 정리를 먼저 하면은 ssg.com이 상장을 해요. 내년 초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보는 거는 10조예요. 미니멈이에요. 10에서 12조 전 보거든요. 대충 10에서 12조를 보는데 이 지분율이 한 50%지만 이베이 코리아가 80%니까 거의 한 60%까지 녹여낼 수 있다고 좀 봐요. 자, 60%를 가지고 있죠. 자, 스벅은 그냥, 스타벅스는 이익 개선이라고 보면 돼요. 이익이 굉장히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당장 상장하는 게 아니어서 이걸 갖다가 수치화해가지고 지분이 얼마가 늘었고 뭐 매출이 얼마 더 잡히고, 매출과 이익은 좀 더 잡혀요. 왜냐면은 지분율이 50%에서 아까 68%였나요? 이 정도로 늘었잖아요. 지분율이. 이만큼의 매출과 이익을 더 이쪽에 연결 재무에다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더 잡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익이 좀 늘고 매출도 좀 늘고 볼륨도 좀 더 키울 수 있고 회사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은 맞습니다. 바로. 자, 근데 SSG.com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해서 지분평가 이익이 높아지는 거죠. 자, 10억이라고만 칠게요. 10억에 대해, 10조에 대해서 60%만 친다 하더라도 6조라는 돈이 생깁니다. 6조. 얘네가 뭐 생기는 건 아니죠. 사실상 회계 장부에 잡히는 거죠. 6조가. 자,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될 거고, 얘네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은, 자, 60% 전혀 팔지 않고 들고 있겠죠. 뭐 이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고, 이 이익이, 얘네가 이제 이익이 나죠. 자, 여기서도 이제 점점 키워가지고 이익이 나고 매출 볼륨이 커져요. 자, 그거에 대한 60%가 또 잡힐 거예요. 그러고 회계상 주식에 대한 가치도 잡힐 거고, 상장을 하게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최근 여기 보면은 굉장히 빨갛죠. 자,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그냥 회사를 거의 사버리겠다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얘네들은 앞전까지 이런 그림은 없었어요. 거의 얼추 보면은 이쯤 보여지네요. 여기 3만주 정도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요때부터죠. 우선은 7월 15일부터 7월 15일이면 인수가 확정된 다음일 거예요. 이게 맞을 텐데, 제가 이거를 지워놔가지고
이마트가 어디 갔어? 이게 스타벅스. 이거는 스타벅스 인수인데 27일날 스타벅스 인수였고, 자, 예전에 나왔던 게 타법음 출자. 자, 이게 이베이인데 이베이가 6월 30일날 나왔어요. 6월 30일날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30일날 나온 다음에 스타벅스까지 인수를 한다니까 그 중간쯤 15일 정도쯤부터 이제 인수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보면은 6월 30일과 자 7월 27일 사이엔 15일부터 외인들이 매집이 들어왔죠. 자, 여기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있었을 거고 상장 가능하다라는 게. 그리고 이때 막 스타벅스 썰이 있었어요. 이때 썰. 그래가지고 여기 풍문에 대한 뭐 이거 아니다, 풍문에 대해서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자, 근데 아니지가 않았죠. 인수 맞았죠. 자, 어쨌든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요맘쯤부터 이제 슬 들어왔어요. 거의 뭐 7월 13일 뭐 이쯤부터, 뭐 그전에도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자, 외인이 먼저 눈치를 채고 들어왔고, 자, 그 다음부터 기관이 들어와요. 이제 7월 27일 날부터 들어온다는 거는 7월 27일 아까 봤잖아요. 이게 스벅이에요. 스벅. 스타벅스 인수를 봤을 때 스타벅스 이 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익이 확 높아지거든요. 이익과 매출이. 이 SLC닷컴에 대한 상장에 대한 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뭐 단기로 보면은 그래도 고시긴 한데 뭐 10월 11월이면은 슬슬 썰이 나오면은. 자, 근데 그러면서 같이 들어온 애들이 자 똑같아요. 금투 들어오죠. 지금 이때부터 쭉 선을 그으면은 금투. 보험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얘네들 한번 들어오면 잘 그렇게 막 크게 안 움직이는 애들인데 크게 들어오죠. 자, 투시는 뭐 그냥. 그리고 은행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하다가. 그리고 연기금 전혀 이러한 물량을 산 적이 없는 애들이 뭐 천단위 놀다가 지금 굉장히 큰 수량으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사모펀드도 좀 냄새 맡고 들어오죠. 자, 이러면서 굉장히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주가는 얼만큼 올랐냐. 7월 13일이었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샀던 게 요쯤 됐네요. 요즘 요맘쯤부터 이제 들어왔다는 건데, 요때부터 지금 올라온 수치는 얼추 10% 정도 보여져요. 사실상 이 기업이 무슨 뭐 60조짜리 뭐 100조짜리 이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몇십 조짜리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올라봤자, 그렇다면 10% 올랐으면은 10% 올라서 4조 8천이면은 그 전에 4.4조였다는 거예요. 인수 확정되기 전에. 그 다음에 4.4조부터 얘네들이 매집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좀 그렇고, 어떻게 보여드릴까 이거를.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우선은 찍고 반등을 했었어요. 자, 보시면은 예전에 이러했던 자리, 그리고 지지했었고 이번에 또 지지를 했죠. 자, 근데 매집하기 시작한 외인들의 매집 자리가 여기부터예요. 자, 굉장히 높아요. 얘네들도 뭐 여기서부터 이게 모아가지고 계속 꾸준히 모아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면 언제 던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매집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면은 대충 평단 중간 정도 후려쳐도 제가 봤을 때는 얼추 한 16만 4천원? 잘 나와봐요 얘네들. 그 정도 평단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외인 기간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그러려면 얘네들은 무조건 이거 돌파시켜야 돼요. 이거는 돌파는 솔직히 어렵지 않다고 봐요.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 자, 이래왔던 자리들 이거 이번에 무조건 열 거예요. 뭐 무조건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래도 지수나 이런 거 영향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왔던 자리가 이렇게 지지받았던 자리들 자 열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보겠죠. 어디까지 갈지. 그러면서 SSG.com이 이제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기 시작할 거라 좀 봐요. 뭐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은 별로 이쪽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 뭐 재미가 없기는 해요. 그림 보면은 하루에 막 1%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애들이 조용했던 애들이 매집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전부 다 매집을 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최대 19만원까지 19만원 안에서 외인과 기관이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여기부터는 이거는 가지고 있고 사고팔고 하면서 올려주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 수익을 갖다 나중에 어디선가 고점에서 이제 한 번씩 던지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목표 주가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 갈 길이 많아요. 얘도 가야 할 곳도 많고, 우선은 19만원에서 20만원 이거 돌파까지는 우선 열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제 리뷰를 드리면서 그때그때 뉴스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기업 가치를 얼마로 적용을 하는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SSC닷컴 기업 가치 얘기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별로. 왜 무관심인지 왜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뭐 이마트나 신세계 쪽에서 계속 일관되게 뭐 계속 미루는 약간 그런 그림은 있죠. 스타벅스 상장 안 할 거다, 뭐 계속 이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계속 투심을 갖다 그렇게 안 올라가게 계속 좀 죽여놓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매동 말씀드렸고 차트도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스타벅스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SS닷컴이 EBA를 인수를 했고 얘네가 상장하는 거, 그리고 스타벅스가 재무를 갖다가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이마트가 지금 채권을 갖다 발행하면서 그걸로 돈을 갖다가 수여를 하고 있고, 웬만한 부동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재임대를 받는 식으로 지금 전부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한화 같은 게,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들도 그런 거 많죠. 재임대식으로 바꾸는 거. 왜냐면은 예전에 고전 방식대로 상품을 판다라고 이렇게 가기에는 이제는 어려워요. 얘네들도 계속 시대가 바뀌고 스마트폰은 뭐 계속 써왔지만 이쪽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제 무너질 걸 알아요.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사업을 갖다 개편해야 된다는 거고, 그 개편의 시점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다는 거, 요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는 향후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얘는 이제 캐시카우가 돼서 돈을 갖다 계속 갖다 주겠죠, 이마트한테. 잘 그러면은 그걸로 SSC닷컴 이런 애들 또 성장을 시키고 뭐 풀필먼트를 갖다가 굉장히 늘리고 뭐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 이마트 같은 거는 사실상 올해 하반기가 좀 주식시장이 저는 어렵다고 봐요. 하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실적이 당연히 웬만하면 따라오는 종목을 하는 게 맞고, 뭐 나는 단타다, 테마다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자, 보통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있는 종목에 플러스 뭐 상장 재료가 있죠. 자, 재료가 있죠. 그리고 실적이 있죠. 그리고 차트가 중요하겠죠. 차트 지금 바닥권이죠. 차트상 외인들 걔네들 했을 때 지금 들어온 가격들을 대충 보이잖아요.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지만, 자, 여기서도 그러면 거의 3박자가 다 이루어졌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재료 있고 실적 있고 차트 괜찮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결국은 가는 종목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종목 하나쯤은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무너지고 힘들어도 뭐 이 정도의 재료만 있다면은 어떻게든 잘 버티거든요. 오히려 빠질 때 개인들이 터는 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받아주면서 다 오히려 받아먹는 스타일이니까 크게 안 빠지고 오히려 성장하는 거 하나 정도는 가져갈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마트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 이 관련해 가지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